안녕하세요. 풋볼대행입니다. 오늘은 시합할 때 공중볼, 뜬 공이 나에게 올 때 어떤 컨트롤을 통해서 공을 잡을 것이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이 위에서 올 때 내가 가슴 컨트롤만 잘한다고 해서 낮은 공을 가슴 컨트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어떤 컨트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하나씩 제 개인적인 견해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공중볼이 오는데 높이가 내 발 밑에 약간 앞쪽에 짧게 떨어지는 경우에 사용하는 드리블 두 가지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바닥 컨트롤. 공이 떨어질 때 발바닥을 통해서 나가면서 컨트롤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발등을 통해서 발등을 낙하지 전에 떨어뜨려서 공을 컨트롤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발바닥 컨트롤의 경우 발바닥 모양을 만들고 발바닥으로 공을 잡는 것이 아니에요. 몸이 가면서 받쳐줘야 하는 드리블이기 때문에 앞에 공간이 수비가 없고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나가면서 컨트롤하고 다음 플레이까지 드리블이든 패스든 이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경우에 발바닥으로 컨트롤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공간에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볼이 짧게 떨어진 경우, 그럴 경우에는 발만 살짝 뻗어서 발등으로 공을 컨트롤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실시하여 본인에게 맞는 것을 하는 것이 좋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볼이 낮게 왔을 때 내가 몸이 나가면서 앞에 공간에 여유가 있을 때는 몸과 함께 움직이며 발바닥으로 컨트롤한 뒤 이 동작을 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라면 발을 뻗어서 발등으로 공을 잡아놓고 다음 동작을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공이 중간 높이, 허리 높이로 올 경우에 할 수 있는 컨트롤. 가장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장 많이 쓰는 인사이드 컨트롤, 그리고 무릎 컨트롤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고 비가 오거나 공이 미끄러운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낮은 볼이더라도 빨리 이동을 해서 인사이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적이 넓고 컨트롤의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이제 상황별 컨트롤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몸쪽으로 오는 경우에는 인사이드, 공이 인사이드로 잘 컨트롤해서 떨어뜨려 놓는 것.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공이 몸쪽으로 오되 약간 높은 쪽으로 올 때 굳이 다리를 이렇게 올려서 컨트롤하면 몸에 힘이 들어가고 자세가 높아지기 때문에 컨트롤 했을 때도 잘 하더라도 몸 위에서 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리를 높게 올리지 않고 몸에 그대로 공이 오는 방향에 따라서 허벅지를 갖다 대서 공을 떨궈놓는 것. 이렇게 허리 쪽으로 왔을 때 볼의 위치, 높이에 따라서 인사이드나 허벅지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이 가슴 높이나 머리 위로 왔을 때 하는 컨트롤, 우리가 가장 조금 까다로워하기도 하고 어려워하는 컨트롤인 가슴 컨트롤. 이제 쉽게 말해서 가슴 높이로 공이 오는 경우에도 내가 조금 누르면 위치 선정만 빨리 해서 낙하지를 찾으면 무릎과 인사이드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반드시 가슴으로 컨트롤을 해야 되는 경우는 볼이 머리 위쪽으로 높게 형성돼서 오는 경우, 그런 경우 뒤로 물면서 낙하지를 찾아서 가슴 컨트롤을 하든지 아니면 살짝 점프를 해서 가슴 컨트롤을 해주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슴, 머리 위로 올 경우 여기서 다리를 올릴 수도 없고 무릎을 올릴 수도 없기 때문에 가슴으로 떨어뜨려 놓는 가슴 컨트롤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이제까지는 공이 오는 높이에 따른 컨트롤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다면 이제는 컨트롤 방법에 따른 상황, 어떤 상황에 쓸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발바닥으로 공을 공중볼로 컨트롤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쓸 수 없나? 공이 높은 포물선을 그려서 위에서 떨어지는 모양이 됐을 때는 낙하 지점에 가서 다리를 올려서 발바닥으로 공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완만한 포물선을 그리면서 오고 내 몸으로 바로 오는 것이 아닌 약간 앞쪽으로 형성되어서 완만한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 경우에는 몸이 나가면서 컨트롤하도록 합니다.
발바닥은 공과 지면을 빨리 붙여서 다음 동작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컨트롤만 잘 될 경우 이 동작이 가장 빠르게 될 수 있지만 물이 오거나 이제 비가 오거나 잔디가 미끄러울 경우에는 이제 발바닥은 미끄러질 수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인사이드로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상황에 따라 발바닥 컨트롤을 잘 해준다면 다음 동작을 빠르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발등 컨트롤입니다. 발등 컨트롤. 이거 컨트롤이라기보다는 그냥 낙하 지점에 가서 발만 살짝 대주는 컨트롤로서 이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인사이드, 허벅지, 그리고 여기 발바닥, 가슴에 비해 가장 면적이 좁기 때문에 컨트롤이 정확하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공이 낮게 형성됐을 때 발을 뻗어서 컨트롤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발등을 통해 낙하지점에 뻗어서 공을 빠르게 땅에다가 붙여준 뒤 이 동작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내가 공이 너무 길고 짧게 형성됐을 때 발바닥으로 뻗을 경우 힘이 들어가고 공이 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공이 조금 멀리 떨어지고 내가 발을 뻗어서 공을 잡아야 하는 경우에 발등을 쭉 펴서 낙하 지점에 발등을 갖다 대면서 컨트롤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역시 공이 몸쪽으로 오거나 위에서 떨어지는 경우에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게 형성되거나 위에서 오는 경우 넓은 곳으로 정확하게 인사이드로 하고 공이 약간 낮게 그리고 말 앞쪽으로 됐을 때 나가면서 발을 펴서 공을 잡아줄 때 이럴 때 발바닥 컨트롤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사이드 컨트롤을 어느 때 사용하냐? 그냥 모든 경우에 사용하는 모든 경우에 공이 몸쪽으로 오는 경우 아니면 공이 조금 낮게 되더라도 발등이 아니라 인사이드로 갖다 대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 공이 몸쪽으로 내 발 근처로 왔을 때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면적이 넓고 가장 감각이 좋은 부위가 이 인사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몸쪽으로 내 다리에 가까운 쪽으로 왔을 때는 이 인사이드 컨트롤로 공을 컨트롤해 주도록 합니다. 단 몸이 허리 위 쪽으로 형성되거나 공이 몸쪽으로 쭉 오는데 허리 위쪽으로 공이 형성됐을 때 그럴 때는 무리하게 다리를 올려서 인사이드로 하면 공을 잘 잡더라도 다음 동작을 이어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컨트롤이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는 인사이드 컨트롤 하지 않고 공이 몸쪽으로 쭉 오든 쭉 와서 다리 쪽으로 오든 아니면 높은 포물선을 그리든 내 다리에 가깝게 허리 밑으로 온다면 인사이드 가장 넓고 감각이 좋은 부위로 컨트롤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허벅지 컨트롤. 허벅지 컨트롤은 허리 높이로 공이 왔을 경우 거의 허리 높이 아니면 가슴 약간 밑까지 왔을 경우에 낙하지를 찾아서 가슴 밑으로 왔을 때 약간 물러서 허벅지로 아니면은 이제 허리 높이로 왔을 때 그대로 살짝 물러서 허벅지, 낙하지점에 허벅지를 갖다 대서 공을 떨어뜨려 놓는 컨트롤입니다. 공이 나에게 찍었을 때 아니면 공이 완만한 포물선을 그리며 왔을 때는 허벅지 컨트롤이 좋습니다. 단 공이 위에서 경합상이나 부딪혀서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높은 포물선을 그리는 경우에는 허벅지로 잡아서 바로 떨어뜨리는 것이 시합할 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튀어나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급한 상황이 됐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인사이드나 아니면 정확하게 발등이나 다른 컨트롤로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공이 완만한 포물선을 그리면서 몸쪽으로 오거나 아니면 이제 내 몸쪽으로 강하게 오는 경우에는 살짝 물러서 낙하지면서 허벅지로 컨트롤을 해준다면 잘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가슴 컨트롤. 내가 여유가 있고 낙하지점만 잘 찾는다면 가장 까다로운 가슴 컨트롤 안 하고도 허벅지나 물러서 허벅지나 발등이나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가슴 컨트롤은 볼이 급하게 완만한 포물선을 그리거나 쭉 오는데 내 머리 높이 아니면 머리보다 위에 올 경우에는 이것을 점프를 하거나 허벅지로 아무리 물더라도 공이 이렇게 빠르게 오기 때문에 컨트롤하기 힘듭니다. 이럴 경우에는 볼을 마지막 방법으로 점프를 해서 가슴으로 컨트롤해서 떨어뜨리는 컨트롤, 몸 안에 잡아놓는 컨트롤,
이럴 때 가슴 컨트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닌 외에는 공이 뭐 완만한 포물선을 그리거나 찍고 오는데 가슴 높이 밑으로 올 경우에는 조금만 빨리 준비하고 움직인다면 물러서 인사이드 아니면 허벅지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하고 있으면서 가슴 컨트롤 외에 다른 방법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는 것. 근데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경우, 완만한 포물선을 그리거나 공이 찍고 오는데 머리 높이나 머리 위로 올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볼을 내가 일단 소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점프를 하든지 아니면 가슴을 통해서 공을 컨트롤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무릎이랑 동일하게 위에 있는 공을 밑으로 가슴으로 바로 떨어뜨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해도 위에서 이렇게 높은 포물선을 그리면 올 경우에 앞으로 튀어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에서 높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공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등이나 아니면 인사이드로 정확하게 컨트롤 해주고 공이 완만한 포물선 아니면 몸쪽으로 쭉 머리 높이나 머리보다 위의 높이로 왔을 때 가슴 컨트롤 아니면 점프해서 가슴 컨트롤로 공을 소유해 줄 때 가슴 컨트롤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상황에 따른 컨트롤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중볼 컨트롤, 사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에게 맞게 본인이 가장 잘하는 인사이드면 인사이드, 발등이면 발등으로 컨트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인사이드 컨트롤을 내가 가장 잘한다 하더라도 가슴 높이로 오는 공을 인사이드로 컨트롤 했을 때 내 몸에 생기는 변화, 몸에 힘이 들어가서 이 컨트롤하고 다음 동작, 패스든 드리블이든 이것을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컨트롤할 때는 가장 중요합니다. 컨트롤의 목적은 이 동작, 드리블이든 패스든 슈팅이든 다음 동작을 부드럽게 그리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공을 내가 가장 편하게 잘 잡아놓는 것이 컨트롤입니다. 그냥 컨트롤하고 동작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공을 왔을 때 이것을 가장 편하게 그리고 다음 동작을 빠르게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컨트롤이 가장 좋은 컨트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양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발등, 발바닥, 허벅지, 가슴 그리고 인사이드 다양한 방법으로 컨트롤하는 방법이 훈련이 필요합니다.